거리 가득 약재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 우리나라 전국 한약재의 70%가 유통되고 있는 양령시장이다. 이곳 한켠에는 약재 시장의 오랜 역사를 엿보게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보재원터이다. 보재원은 조선시대 의료기관이자 빈민구휼기관이었다. 세종은 동대문 밖에 보재원과 서쪽에 홍제원, 그리고 남쪽에 이태원과 남동쪽에 전관원을 두어 빈민을 치료하게 하였다.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세종은 여러 의료기구와 제도를 정비하고 의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의서 편찬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당시 조선이 직면한 의료계 최대의 화두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향약이었다.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약재인 향약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중국 의학계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우리나라 한의학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의학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역사였고, 그 성과가 세종 때 나타났다. 대표적인 의서가 85권 30체고로 이뤄진 향약 집성방으로 중국 의서들의 처방전에서 향약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 의서다. 또한 세종은 중국 고대 의학서인 황제내경부터 원나라에 이르는 150여 종의 의학서적을 총망라한 의방유치를 편찬했다. 안타깝게도 세종 이후 정치적 경랑 속에서 집현전은 해체되었고 자주적 의서는 동의보감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동의보감은 허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허준은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리듯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의원이었지만 그 이전에 학자였다. 대학자라는 말이 따라다닐 정도로 평생을 거쳐 학문적인 성과를 정리하고 내놓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이다. 동의보감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선조였다. 1596년 선조가 허준에게 의서 편찬을 명하게 되고 국가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의보감 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에 정유재란이 일어난다. 전쟁과 피난의 와중에 작업은 중단되었고 동의보감 프로젝트 팀 또한 해체되었다. 결국 의서는 허준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뜨면서 동의보감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된다. 불어닥친 당쟁의 피바람 속에 허준은 간신히 차명을 면하지만 어이로서 왕의 죽음의 책임을 물어 유배길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유배지는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오직 지필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1년 8개월간의 유배 기간에 드디어 동의보감이 완성된 것이다. 이는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14년 만의 완성이었다.